24번 한 줄 요약하면 무슨 얘기인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언어의 진화. 내용 요약 1번. 새로운 단어와 표현들이 끊임없이 생겨난다. 그리고 옥스퍼드 사전은 그 새로운 표현들의 출처분을 실천한다. 2번. 일부는 이를 올바른 영어에서 벗어난 것으로 한탄하지만 영어의 철자가 부족법의 공식화 시도도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3번. 언어의 천재 셰익스피어도 지금 런던에 나타난다면 현재 우리 언어의 절반 정도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는 그렇게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아, 강조하고 있는 구문입니다. 자, 1번 볼게요. that if에 주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엔터는 어디 어디로 들어가다 이런 말이고 엔터 뒤에 into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는. 자, 언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단어와 표현들. 이 옥스퍼드 사전이 매년 자기들 사전에 이거는 언어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라고 집어넣는 게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재벌, 영어에는 없는 개념에 속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재벌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지. 병렬 구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류의 일을 한탄하면서 A를 B라고 간주합니다. 어렵지 않은 병렬이죠? 자, 3번의 강조구문. 강조구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왼쪽에 다시 나왔어요. 이트 비동사 뒤에 명사 대명사 부사 또는 부사구나 부사절이 나오고 대디어는 바로 이트 비동사 이후의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트 대수로 강조하지만 강조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을 강조할 때는 후라든지 또 사람인데 목적어일 때는 whom이라든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장소일 때는 where이라든지 시간일 때는 when 이런 것들을 쓰면서 강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3번은 보니까 that ihu는 바로 18세기에 이르러서 있었을 뿐이다. 그냥 18세기 때 그랬어 그런 얘기지. 그 전까지는 그런 것도 없었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가? 어떠한 시도가 이루어진 것. 어떤 시도? 철자와 영어 구도점을 공식화시키려고 그것도 at all 조금이라도 그렇게 공식화시키려고 시도했던 것. 그런 시도는 18세기에나 있었을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4번에 보니까 그 언어 그랬는데 우리가 20세기에 말한다 그랬는데 뭐를 말한다가 안 나왔잖아. 그렇지? 그래서 스피크 다음에 목적어 안 나왔고요. 위 앞에 관계되면서 목적격이 생략된 거죠. 자, 21세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는 would be virtually 실제로 unintelligible to Shakespeare. 셰익스피어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일 것 같다 이런 얘기지. 그만큼 언어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왜 하필 셰익스피어야? 영국에서 셰익스피어는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만든 단어만 뭐 몇만 단어가 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 이전에는 영어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그 단어들. 그런 단어들이 셰익스피어가 작품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낸 거지.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지금 만약에 런던에 나타난다면 실질적으로 unintelligible, 이해할 수 없는 언어가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지. 5번에 보니까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요즘 접속사 대신 나왔죠. 단골이라고 그랬지. 엘빈 토플러는 estimated 뭐뭐라고 추정했습니다. that 이하를 생각해서 평가해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이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읽었었어요. 80년대 초니까 앞으로 이 세상에는 이러한 물결이 밀어닥칠 거다. 근데 이미 그 물결을 넘어섰어. 보니까 이런 세상이 진짜 올까? 그런 생각했거든요. 가상세계 뭐 이렇게 막 나오고 기후 뭐 온난화 문제로 인한
그 인류의 위기 뭐 이런 것들 그때는 근데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래학자로서 미래를 예측한 거지. 다가올 미래의 제3의 물질,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던 새로운 흐름이 우리 지구에 밀려올 것이다인데 너무나 빨리 온 거예요. 또 그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추정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온 거고 앞으로 미래도 네가 선생님 나이 때가 됐을 때는 도대체 어느 정도로 발전돼 있을지 가늠이 안 되는 거지 진짜로. 응? 가늠이 안 되는 거지. AI가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거꾸로 AI가 해킹을 해가지고 인간의 판단력에 오류를 불러일으키게 역조작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얘가 해킹을 해가지고 미국의 핵폭탄을 버튼이 눌러지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인공지능이 우리 지난번에 바둑 그 인공지능 바둑하고 바둑 뒀던 우리 한국 그 바둑 기사가 누구지? 이세돌인가 걔가? 자, 이세돌이 그래서 충격을 받고 이제 바둑을 관뒀잖아요. 프로 기사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프로 기사들의 이제 그런 대국이 없어졌어요. 실제로도 인공지능이 변화시킨 바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져 온 그 인류의 문명 중 문화유산 중에 하나인데, 그치? 근데 나중에 뭐 중국 어떤 바둑 기사가 한번 인공지능 그 알파고라는 바둑을 이긴 적이 있대. 왜 그러냐? 그냥 막 뒀대. AI가 당황할 정도로 법칙이 없이 뒀다는 거야. 막 뒀다는 거야.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알파고에 축적된 자료가 없는 막바둑을 뒀다는 거야. 근데 이걸 이겼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한번 이긴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그 좀 생뚱맞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그때 이소드를 이겼던 그 알파고의 바둑 지능이 지금은 1000배쯤 좋아졌다. 1000배. 그 짧은 시간에 1000배. 야, 그래서 그 인공지능 쪽에 대한 그 과학자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인공지능의 통제에 관한 법률을 빨리 제정을 해서 인공지능으로부터 우리 인류를 보호해야 될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그런 우려를 많이 제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국회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안이 제출이 됐대나 어쨌거나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제시된 인공지능에 관련된 법안의 페이지가 3, 400페이지쯤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에 어, 제출된 법안의 페이지는 한 16페이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깊이가 아직 좀 부족하고 인식도 부족하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어쨌든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은 데디아를 예측했었습니다. 추정했었습니다. 6번 가정법 과거입니다. if 자리에 비동사의 과거형 나온 거 보면 알겠지, 그치? 주절은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원형 나오는 거 알죠? 만약에 셰익스피어가 런던에 오늘날 런던에서 materialize, 물질화된다면 이라는 말은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지. 그렇게 된다면 he would understand on average, 평균적으로 이해할 것 같다. 이 뒤에 나오는 얘기가 있다. 본문 들어가서 보면 절반 정도 이하, 절반 정도, 평균적으로는 절반 이하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본문 들어가 볼게. New words and expressions emerge continually in response to new situations, ideas, and feelings.
새로운 단어와 표현들이 emerge, 등장한다는 거지. 그것도 계속적으로 in response to, 어디에 반응해서 새로운 상황, 아이디어, 감정, 이런 것들에 반응해서 계속 새로운 단어와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너희들이 요새 쓰고 있는 유행어 중에 제일 흔한 유행어는 뭐냐? 니들은 유행어라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네. 뭐가 있어? 어, 요새는 또 뭐 개콘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새로 뜨는 유행어 같은 거 쉽지가 않겠지, 그치? 우리 때는 뭐 그냥 뭐 대박이다, 짱이다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이잖아. 그런 것들이 있어. 새로 생겨난 신조어, 너희들만 쓰는 거? 저는 약간 신기하고 줄임말? 줄임말이 초성으로만 그렇지. 그렇구나. 아, 엘베 뭐 이런 거, 엘리베이터 거. 아유, 뭐 진짜 옛날에는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고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른다. 이런 줄임말 정도 있었지. 요새 많이 쓰는 줄임말이 뭐 있어, 학교에서? 그래서요. 응. 그냥 완전 선생님의 우리 학원 이름도 뭐 구세 먹으니까 뭐. 자, 그렇다고 치자니? 아, 자,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출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단어와 표현의 추가분, 보충 내용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새로운 단어와 표현들이냐면 언어에 진입을 한. 자, 일부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일을 한탄하면서 그것을 정확한 언어로부터의 표류, 이탈, 이렇게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겨우 18세기가 되어서야 조금이라도 영어의 철자와 구두점을 공식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지. 뭘 새삼스럽게 지금 그런 새로운 단어와 표현들을 집어넣는 걸 가지고 뭐 되니 안 되니 그래. 어? 그거 정교화 시킨 것도 얼마 안 돼.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The language we speak in the 21st century, 21세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는 would be virtually intelligible for Shakespeare. 아마 실제로 셰익스피어에게는 이해 불가한 거가 될 듯하다. 그리고 so would his way of speaking to us. 그가 말하는 방식도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해 불가일 것 같다. 그런 얘기지. 여기 so would this way 이거는 동의표현입니다. 도치가 이루어진 거죠. 사실 우리도 지금 드라마에서 나오는 조선시대의 언어들을 보면 다 이해가 되긴 되지만 실제 조선시대 사람들이 썼던 말, 그 실질적인 말들이 지금 어떻게 그 당시 썼던 표현 그대로 쓰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 제주도 말조차도 우리가 오리지널 제주도 본토 말 쓰면 절반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어려워요. 자,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estimated that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 Shakespeare would probably only understand about 250,000 of the 450,000 words in general used in English language now. 아마 섹스피어도 현재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45만 개의 단어 중에서 약 25만 개 정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엘빈 토플러는 얘기했다는 거지. 그만큼 언어가 끊임없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는 얘기. 다시 말하자면 만약에 셰익스피어가 오늘날 런던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평균적으로 우리의 어휘에 있는 9개의 단어 중 5개 정도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됐죠? 자, 빠르게